자, 금주, 지금 주간식 계열 이 요약 부분에서 봤을 때 뭐 또 없네 뭐. 매매도 없고 전세도 없고 상승률이 없어. 그래서 별로 변화가 없는 중가라고 생각하고 첫 장을 보고 뒤를 안 봤을 경우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화면인데, 자, 지금 보시면 뭐 하락률, 그 다음에 금주 전세 하락률 이런 것들 꼭 체크해서 자료 지금 좀 전에 부자여왕님 올려주셨네요. 다운받아서들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매매 증감 부분은 뭐 전주 0.40 대비 뭐 0.41로 비슷한 느낌 마이너스, 그리고 전세 증감은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0.76으로 뭐 그래도 꽤 깊은 그런 한 주간의 하락률로 봤을 때 큰 하락률로 보이고, 자, 매수 지수도 전주 대비 또 떨어졌고 94.3이 94로 됐으니까 전세 지수 92.1이 91.5. 그러면은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매수 매도 매매 거래 전세 수급, 전세 거래 앞에서 우리가 각 시간이 바쁠 때는 못 보고 지나갔던 이 뒷부분이 있는데요. 매수 매도를 보면 처음으로 계속 이제 떨어지기만 하던 수치가 살짝 반등을 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떨어졌는데, 네, 18.4, 그 다음에 이제 몇 주 지금 연속으로 2주 연속으로 17.9였다가 18.4, 그 다음에 19.8로 지금 현재 매수자가 살짝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분위기에 살짝 이상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음, 실제로 자기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팔렸다 혹은 세가 맞춰졌다 이런 얘기들이 한두 주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내놓은 매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전화가 어, 전세 맞출 거 이렇게 얘기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뭔가 살살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현직 그런 부동산 공인중개사님들한테 조금 전화, 이럴 때는 여러분 있잖아요. 직접 가지 못해도 전화를 좀 돌려보시는 거 좋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전화 임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임장의 방법에서 어, 그 실제 가야만 임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동네에 자기가 관심 있는 동네 공인중개사님한테 전화를 걸면 돼요. 전화를 걸어서 아우 무슨 말해, 전화 걸어서 그냥 말이 안 통하는 그냥 소장님하고는 전화가 했는데 뭐 물어볼 거 있어도 그냥 끊으시면 되는데, 가끔 이렇게 저 이제 약간 역할극처럼 설정들을 또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내가 매수자의 입장이거나 혹은 임차인의 입장이야. 그래서 지금 저 그 지역에 어느 아파트가 되게 관심이 있는데 요새 분위기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살짝 운을 띄우고 전화를 해보시면 요새 뭔가 달라졌어. 빨리 오세요. 뭔가 할 마음이 있으면 빨리 오세요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소장님들이 말투가 조금씩 이렇게 바빠서 어, 조금씩 거래가 자꾸 되고 하니까 바빠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임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꼭 해보시라고. 자, 실제로 가야 임장이 끝이 아니다. 네, 아예 전화 임장이라는 방법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또 불인이 분들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체크를 해서 한 번씩 전화 임장을 꼭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변화의 흐름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시계열 자료를 계속 보는 거거든요. 어, 근데 물론 이게 일시적으로 지금 대출이 좋은 조건으로 또 풀리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을 지금 써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풀리는 내용일 수 있지만
어쨌든 변화가 살짝 감지됐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매수자, 매도자 동향을 보면 수치에서 변화가 우선 하나가 감지가 됐고, 거래, 거래에서도 끝간데 없이 떨어지고 100, 100 비중이 보통 이제 활발한 비중으로 올라가는 건데 0.9까지 완전 떨어졌던 이 수치가 지금 7.2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매매 거래가 아주 바닥이던 것이 살살 지금 매매가 거래가 되고 있다. 네, 조금 전에 말한 것과 또 비슷한 의미고 보시면요. 서울 뭐 강북구, 강남구 이렇게 지금 수치가 어느 지역이 지금 높아지고 있나 한번 이렇게 쭉 봐볼게요. 자, 인천이 0.6까지 갔던 게 9.4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 자, 세종은 32.6까지 제법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매수 매도 지수 좀 전에 봤던 이 부분에서도 전국이 19.8인데 세종은 52.2 꽤 높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52.2 수준이면 과거 예전에 21년도 9월 수준 이 정도로 지금 세종은 분위기가 살짝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세종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세종을 관심 있게 보던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종 같은 좋은 지역을 언제 가져봐. 가격 떨어졌을 때 그때 아니면은 진입을 못 하거든요. 얘가 가격을 전고점을 회복을 한다거나 가격에 이렇게 흐름이 빨리 생겨가지고 쭉쭉 올라가면 바로 거래 몇 번에 금액이 엄청 호가 수준이 튀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원래 생각했던 갭으로는 세종을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거나 하면 한순간에 거래량이 늘고 호가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냥 부동산 지인에서 세종 상황이 어떤가 살짝 보고 지나갈게요. 지역 분석. 여기 세종시. 자, 세종시는 지금 이 매매 강도, 이제 이 파란색으로 보면 매매 시장 강도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아직도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완연하게 곡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지고 있고 전세도 늦게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떨어짐이 살짝 멈춘 듯한 그런 느낌으로 세종시 시장 강도가 보이고 있고요. 세종시의 거래량, 네, 거래량 부분은 2022년 1월, 2월은 아직 집계가 덜 되긴 했지만 뭐 쭉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전월세 거래량은 월 평균하고 거의 똑같고 그 다음에 매매 거래량은 406 수준인데 1월에 257. 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지금 워낙 세종은 인구 자체가 작으니까 이 그래프가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보면 거래가 뭐 제법 그래도 많이 1월 달에 이루어졌고 2월은 이제 어떻게 마감이 될지 계속 추이를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세종은 향후에
지금 2023년도에 수요와 입주가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여태까지 세종은요, 이렇게 공급이 많았단 말이에요. 매년. 근데 공급이 올해 완전 안정화야. 다음 해에 이제 한 번 더 많을 상황이야. 올해 세종은 여태까지의 이제 조금 부진을 딛고 적정 수준의 공급이 지속이 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자 이제 드디어 반전에 조금 처막이 올랐나 싶기도 하고 세종의 무서운 점은 이거예요. 전국은 지금 다 미분양 수치가 엄청나게 튀고 있거든요. 근데 세종은 미분양이 6개. 이 정도는 그냥 없다, 거의 없는 수준이죠, 뭐. 6개 정도면. 그래프 자체가 거의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거기다 그나마 15개, 13개 뭐 이렇게 있던 미분양도 소진이 돼서 6 수준,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렇게 해서 세종이 미분양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새 아파트가 나와도 세종은 소화할 자신이 있고, 거래량도 지금 늘고 있고, 이 매수 우위 지수가 점점 올라가서 매수자가 점점 많아진다 라고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여기에 매매 상승 지역으로 세종이 뜰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은 아직은 세종의 매매 증감은 0.45 수준으로 아직은 숫자가 낮지만 숫자가 그래도 하락폭이 있지만 예전에 막 1.58 마이너스 1.12 한 주에 일씩 막 이렇게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0.45 우리 이제 앞으로 세종을 조금 주의 깊게 봐봅시다. 어떻게 움직이나. 항상 그래요.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또 가장 많은 기회가 있어. 그래서 요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구에 관심이 많고 인천에 관심이 많고 그런 거예요.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당분간 회복이 될 기미가 없어 보여. 그러면 언젠가 내가 대전에서 상급지를 한번 가져봐야겠다. 그래도 광역시인데 대구에서 대구 광역시인데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한번 광역시에 있는 상급지의 집도 하나씩 이렇게 세팅을 하면 좋잖아요. 네. 자, 대구의 상황도 세종의 상황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자, 그리고 전세수급도 수치가 자,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지금 12월 19일에 59.0으로 계속 내려가기만 했다가 59.3, 61, 61.6 그리고 63.4 이렇게 방향성이 바뀌는 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전세도 전국에서 다 여태까지 세입자들이 완전 우위의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세입자님들이 세를 찾으러 다닐 때 막 동시에 2명, 3명이 한 집도 보고 그런 일도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전세 거래도 5.3까지 4.6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14.3 네,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매주 KBC 기어를 보는 거거든요. 자, 드디어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자, 이러면요. 되게 적게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그 지역에 관심 있던 사람 입장이면 갑자기 마음이 좀 부담되기 시작해요. 좀 더 기다리려고 했는데 바닥인 줄 알고 바닥이 아직 아닌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변화가 생겼네. 우리가 이제 시계열 자료를 제가 작년 7월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기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하락 얘기만 했어요. 여태까지. 매주.
그러면서 언젠가 이런 얘기 하는 날이 오겠지 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물론 지금 어떤 그 대출이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실제 실거주자들이 뭔가를 하기에 좋은 환경이 돼서 대출 이자가 전세보다 싸면 전세를 세팅하는 것보다 차라리 싼 대출을 맞춰서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분위기가 바뀐다거나, 대출을 받아도 예전보다 이율이 괜찮다라고 하면 월세로 가려고 했던 마음이 또 다시 전세로 가거든요. 전세로 가려고 했던 마음이 다시 매매로 가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거래가 없으면 국가는 항상 어느 정도의 거래를 늘 발생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도 힘들거든요. 세수가 너무너무 안 거쳐. 그거를 받아야, 세금을 받아야 정책을 운영을 하고, 국가도 그런 살림을 할 수가 있는데, 세금이 안 거치면 세금이 거치도록 뭔가 액션을 취하고, 이게 과거의 역사상 항상 있었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시장이 어려워도 어떤 방식이든지 다시 살리고, 걔를 어느 정도는 정상의 시장으로는 만들어 놔야 되니까 완화 정책이 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센 완화 정책 조금 남은 부분이 더 있기는 하지만, 거기다가 내년 3월 달 되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대출도 더 풀어주고, 조금 DSR 조금 덜 걸리게 해서 정책들이 나오면 거래가 조금씩 더 될 거거든요. 거래가 하나씩 하나씩 더 되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근데 이렇게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안 움직이는 지역은 절대 안 움직이고 끝까지 그대로 갑니다. 근데 먼저 어떤 지역이 많이 움직이겠어요. 그 지역에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 작년에도 부족했는데 올해도 사실 부족해. 근데 여태까지 이런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원래 정상적이었으면 올라가야 될 시장이었는데 걔들이 못 올라가고 있었던 지역인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상황이 조금씩 바뀌면 그런 지역부터 먼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애들, 이런 애들부터 또 조금씩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주간 시계열 자료를 좀 보고 넘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자료를 네,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주간 자료는 이 정도로 보고 완료를 하고, 오늘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월간 자료, 네, 월간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 자료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몇 분은 계시기는 할 텐데요. 월간 자료는 이제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지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참 이런 거 읽기 싫어하세요. 그냥 본론으로 바로 여기부터 이제 바로 진입을 해버리시는 상황들이 또 되긴 하거든요. 근데 밖에 있는 안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서 읽어주시면 좋고, 자, KB 시계열에서 지금 22년 11월에 표본이 확대 개편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전국 아파트 시세 조사 가능한 전국 모든 단지의 면적으로 6만 2천 개 정도로 지금 표본이 확대가 됐고, 단독주택 또 33천 개, 그다음에 연립도 2,500개. 뭐 단독과 연립은 아파트에 비하면 표본이 굉장히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표본을 더 넓히고 있는 중이고, 자, 아파트 통계조사 및 발표 지역에서 개편 전에는 152곳, 그 다음에 개편 후에는 240곳 정도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월간 자료에 있는 내용의 요약으로 여기서 이렇게 첫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이 아래 탭들 어떻게 봐라라고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네. 아래 기간 비교. 자, 저기 지금 보시면 월간 자료는 탭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게 50 몇 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평소 월요일 날 하던 시간에 하면 여러분들 또 출근도 하셔야 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냥 몇 개 얘기 못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간 자료 볼 때만 일요일 날 같이 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보이는 화면이 서울 특별시 이 보이는 화면은 매매의 거래 유형이고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의 주택 유형의 매매 가격 지수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1986년 1월부터 지금 현재 23년 1월까지의 매매 가격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가 아니고 나는 다른 지역 볼 거야. 그러면 얘를 스크롤 내려서 내가 보고 싶은 지역으로 인천광역시 선택을 하면 제목이 여기 부분에 인천광역시라고 바뀌면서 아래 값이 다 인천 내용으로 바뀌고요. 나는 아파트 아니고 단독 거 볼래. 그러면 단독의 지수로 바뀌고 연립의 지수로 바뀝니다. 엑셀 엄청나게 작업을 잘하는 누군가가 이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하면서까지 볼 수 있게 작업을 해서 엑셀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전국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전국이 자 22년도 1월에 22년 1월을 기준값 100이라고 봤을 때 만약에 그 전달이 100보다 떨어지면 99.7, 그 다음 달이 100보다 호가가 올라가거나 가격이 수집된 것이 올라가면 100.2 이런 식으로 항상 이 기준값을 기준으로 올랐냐 내려갔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2년 1월이 100이었는데 계속 1, 2, 3, 4, 5, 6, 7, 8월 이렇게 가다 보니까 6월까지 갔을 때 계속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7월에 100.7로 8이었던 게 7로 이렇게 변화가 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100.7이 100.4, 100.2, 99.5, 그 다음에 98.1, 그리고 현재는 94.7로 지수값이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전국의 과거 수치로 한번 봤더니 94.7이면 여기 아니면 요 사이 어디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가격들이 2021년 6월에서 7월 수준으로 아이고 94.7 여기 부분 8월 정도로 21년 8월 정도로 지수가 가격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94.7이라는 숫자도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긴 하거든요. 아직도. 옛날에는 15.9였어. 그냥 쉽게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2022년 1월이 만약에 10억이다 싶으면 이때는 1억 5,900이었던 거예요. 1986년에는 1억 5,900이었던 게 몇십 년의 시간을 지나고 봤더니 네, 한 37년 동안 1억 5,900이었던 게 10억까지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94.7, 9억 4,700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 상태. 네, 얘가 이제 다음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잘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 전국은
전국의 아파트가 15.9였던 게 지금 94.7이야. 근데 서울은 12.6. 서울은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낮았어요. 그랬는데 서울은 지금 현재 94.8 정도 수준으로 지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래 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을, 이거는 얘는 지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아까 주간 자료에서 보면, 주간 자료에서 여기 보면 3번에 매매 지수라고 있는데, 이 지수를 얘는 한 달 단위로 정리를 한 거예요. 위에 지수 부분은. 자, 이해 가시죠? 우리 이제 시계열을 하도 오래 여러 번 봤으니까 아마 이해가 가시긴 할 텐데, 이 첫 번째 위에 보이는 거는 3번 탭에 있는 이 지수를 본 거고, 그러면 나는 4번 탭에 있는 전세 지수가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거래 유형을 매매해서 전세로 바꾸면 얘가 나오는 값은 여기 4번에 있는 전세 지수 값, 그리고 여기 아래에 아파트 가격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면 여기에 있는 첫 번째에 있는 매매 증감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매매 증감을 항상 주 단위로 전주 대비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월간 자료니까 전월 대비로 이렇게 한 달에 값을 다 뭐 더한다거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그런 값을 적어놓고 전월 대비 값이 올랐나 내려갔나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23년 1월은 전월 대비 12월 대비 마이너스 3.98에 진짜 큰 폭의 하락을 했었어요. 이게 어느 수준으로 큰 폭의 하락이냐면, 과거 자료를 이렇게 보면요. 마이너스, 지금 이제 파란색 부분이 마이너스인데 86년도에 마이너스 4.17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여기 1998년도 요 98년도쯤에 마이너스 3.77, 마이너스 7.53, 마이너스 10.48 진짜 크게 하락을 했었죠. 10.48 정도의 값이면. 어느 해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여기 보면 전년 말 대비 수치가 있잖아요. 1년 동안 2.06 정도밖에 안 움직이는 그런 해도 있고, 어떤 해는 1년 동안 29.6, 23.65, 이거는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근데 1998년도에는 마이너스 22.41,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했던 기간도 있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5.43으로 앞에 그래도 상승 조금 있었다가 하락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5.43에 또 하락이 작년에는 있었고, 여기 보면 여기 앞에 한 칸 한 칸은 전월 대비 증감, 요 뒤에 있는 거는 한 번에 그냥 1년치를 증감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 해에는 상승이 엄청 컸구나. 우리는 2020년, 21년 제법 큰 상승을 겪고 또 22년에 하락을 겪었구나 하고, 이 표 하나만 봐도 증가한 부분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자료로 보기가 너무 좋고요. 서울의 매매, 매매 상황은 조금 상황이 다르고, 자, 좀 전에는 전세 눌러서 봤던 거예요. 네. 그리고 얘는 그냥 각각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 아래는 전년, 전년도에 같은 동월 대비 또 증감률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샵샵샵샵샵샵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칸이 좁아서 글이 안 보이는 거니까 칸을 이렇게 살살살 움직여 주면 돼요.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엑셀 좀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엑셀을 잘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뭔가 파일이 깨졌거나 오류가 났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년 동월 대비 뭐 증감을 봤을 때 2023년 1월은 2022년 1월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5.22 정도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매 가격 지수 페이지를 이렇게 보고 다음에 두 번째 지역 비교. 네. 지역 비교 들어가면 얘 되게 한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위에 보시면 비교 시점이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 달 동안을 비교를 했을 때 거래 유형, 매매이고 아파트 상황을 봤더니 전국은 여기 이 선이 0선이거든요. 이쪽이 쭉 그어져 있는 쪽이 0이야. 0을 기준으로 전국이 마이너스 1.91 방향으로 하락을 했는데 한눈에 이 숫자를 보기 전에 이 그래프만 봐도 어디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지 한꺼번에 그냥 볼 수 있잖아요. 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강동구가 서울에서는 와 마이너스 4.40 제일 그래프 진하게 하락을 했구나.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구나. 그리고 세종시가 또 크게 하락을 했고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장안구 엄청 하락을 했고 자 광명은 지금 위에서 선으로 봤을 때 광명이 지금 제일 크게 마이너스 5.04 정도로 하락을 했고 이렇게 표만 봐도 한눈에 전국이 어디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지 한꺼번에 보여지고요. 원래는 이쪽으로도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이쪽으로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동안은 모조리 다 하락을 했어. 그러면 또 종로구가 한 달 동안은 제일 적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중구 또 제일 적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논산은 살짝이지만 플러스 방향으로 한 달 동안 0.04에 아주 작게 선 하나 그어져 있는 정도지만 논산만 이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했고 그래서 표를 보면 한눈에 한 달의 전국의 상황이 그냥 바로 한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얘를 시점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되거든요. 나는 그러면 1년치 시점이 보고 싶어. 1년치. 23년도 1월부터, 22년도 1월부터 22년도 12월까지 1년 지금 상황 어땠나. 보면 표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선이 다시 0선이 되는 거고, 0선을 기준으로 그래도 1년 내용을 봤더니 플러스 방향에 있는 쪽이 제법 나타나고 있고요. 제일 크게 작년 1년 동안에는 강릉, 그 다음에 이천, 이 정도 제일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강원도 쪽이, 뭐, 우리 시계열을 작년에 계속 같이 보신 분들은 강원도는 계속 하락 상황에서 많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쪽이 1년을 봤을 때는 많이 그래도 상승을 했고 전라북도, 네. 전라북도 쪽도 시계열 같이 보신 분들은 계속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전라북도 쪽이 그래도 상승을 작년 1년 통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 경남, 창원, 마산 쪽 이쪽이 상승을 했고 그 1년치를 계속 봤던 게 이 표 하나로 다 정리가 돼요. 어, 각 주마다 봤던 그 내용들을 다 합쳤더니 맞아. 그때 다른 지역 다 떨어졌을 때
마산 하포구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주 쪽은 계속 강하게 잘 버티고 있었지라고 하면서 1년 시점을 보면 이렇게 과거 내용들을 정리해서 볼 수 있고요. 나는 한 21년도 한번 자료 봐볼래. 과거 자료들 이렇게 보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요. 21년 자료를 봤더니 이때는 이쪽이 영선이에요. 네, 여기가 0인데 모조리 다 상승 방향으로 그래프 방향이 하나도 하락 중에 있는 애가 없어.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이 상승을 했냐? 그 전에 자, 인천 연수구 좀 전에 어땠어요? 인천 연수구가 제일 하락을 많이 했었잖아요.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을 또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수원시 장안구 아까 제일 하락 많이 했다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상승을 많이 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하락을 또 많이 할 때가 있고 그럼 하락을 많이 하는 지역은 나중에 또 상승의 그래프가 급격하게 또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과거 자료를 계속 이렇게 보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지역이 다 오를 때 혼자 못 오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지역의 영향에 따라서.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 같은 게 만약에 있다고 치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하는 게 그런 시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건데 걔만 못 오르고 있어. 어떤 지역만 특정 지역만 못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걔는 지금 상승의 힘이 계속 쌓이고 있는 바로는 안 되지만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인구도 어느 정도로 적정 수준에 있고 다 괜찮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올라가. 근데 또 반대로 다른 지역보다 특이할 정도로 너무나 강하게 또 상승을 많이 해. 그러면 걔한테는 거품이 좀 껴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거품이 걷어지면 가격이 또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과거 자료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몇 년 동안에 이 지역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구나. 한 2019년도부터 만약에 2021년 한 3년치 자료를 묶어놓고 만약에 본다. 그러면 3년 동안 연수구는 엄청 많이 올랐어요. 61.57%가 올랐다고 하면 만약에 연수구의 집이 19년도 1월에 10억이었다면 21년 12월에는 16억 천이란 얘기예요. 61.5%까지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한 구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어. 그러면 그 중에 많이 오른 애는 평균이 이 정도면 그렇죠? 덜 오른 집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오른 집은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애들도 있을 거야. 3년 동안. 어.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연수구 쪽도 그리고 인천 전체에 공급이 엄청 많으니까 그게 또 거품이 순식간에 확 또 거쳐.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정작용 같은 게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수원, 장안구부터 영통구까지 수원이 골고루 다 60.44, 68% 이런 식으로 막 상승을 과거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종도 55.35%의 엄청나게 큰 상승을 몇 년간 지속해서 했고 그래서 이렇게 과거 표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과거 그거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 3년 동안 이렇게 못 오른 지역 만약 예를 들면 아까 저는 경상남도 창원부터 마산 쪽은 지금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는 이때는 계속 못 오르고 있었어. 다른 지역보다.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상승을 하기도 하고 전라북도도 다른 애들 되게 오르는 동안에 그냥 약간 적은 수치로 그래가지고 이때 한때 이런 당진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당진 목포. 작년에 당진 목포 가셔서 뭐 매수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표를 수치를 보면 딱 나와요. 이렇게 당진 목포가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때 당진 목포를 가서 뭘 매수하거나 하는 거를 많이 권해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30, 40% 오를 때 얘네 혼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93의 방향으로 가 있어. 얘들도 어느 순간에 힘이 쌓이게 되면 적정 수준까지는 올라줘야 되거든요. 10%, 20% 오르는 거 엄청 큰 수치예요. 사실은 여기가 지금 너무 과하게 다들 막 올라가서 10%, 20%가 적어 보이지만 막 10%, 20% 오르면 내가 몇천 넣고 투자해서 또 몇천 먹고 여기처럼 뭐 10억 넣고 16억 이렇게 되는 거는 가끔 있는 이제 운과 이런 게 잘 맞았을 때 낮게 뭐 매수해가지고 크게 파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지역은 들어가면 언젠가는 잘 되겠구나. 왜냐하면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아직도 공급이 계속 많고 이런 부분이 또 이제 한계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는 또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시간 좀 지나서 언젠가 되면 좋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당진 목포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은 또 향후에는 좋아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두 번째 있는 이 지역 비교 부분이 여러분들이 매일 저한테 선생님 저평가 지역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아직 불인의 수준에서 어디 지역이 저평가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다른 지역 다 오를 때 못 오른 애들. 뭐 이런 게 사실은 저평가긴 한데 그 각 지역마다 향후 상황을 또 살펴봐야 되고 향후에 어떻게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임장을 가고 그 지역들 분위기를 살피러 체크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자, 기간 비교와 지역 비교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월간 자료 볼 때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고요. 이 형 별까지 쳐놨잖아요. 얘네가. 중요해. 야 1번도 아니고 별이야 별. 원래 자기네가 이제 시계열 자료를 만드는 팀에서 요거는 번호를 붙일 수도 없고 너무 중요하구나. 그냥 제 생각에. 그래서 얘들이 이걸 1번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별을 붙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교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종합, 주택 매매 가격의 종합 지수.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거는 뭐 잘 보시던 거니까 지수값 우리 주간 자료 볼 때 늘 보시던 것처럼 체크해서 각 지역별로 매매 지수를 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얘는 매매의 종합이야. 뒤에 종합이 무슨 뜻이냐면 아파트, 단독, 연립 합쳐서 종합 부분. 아파트 것만 따로 보려면 2번 탭을 보고 나는 단독주택을 살 거야. 그러면 매매 단독을 보고 나는 연립주택을 사겠다 하면 매매 연립을 보고 이렇게 1, 2, 3, 4번이 이렇게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 뒤에 보면 전세도 마찬가지로 전세 종합, 전세 아파트, 전세 단독, 전세 연립 이렇게 또 5, 6, 7, 8도 묶어서 한꺼번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 아파트 월세 지수. 자, 우리가 여태까지 잘 못 봤던 월세를 지수값을 했구나. 전세만 계속 있었잖아요. 매매와 전세를 지수값을 했는데 월간 자료에서는 아파트 월세 지수를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 월세 지수가 2022년 1월을 100으로 보면 월세 지수가 계속 올랐어요. 매매 전세 다 떨어지고 있는데 월세만 혼자 오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월세를 찾으니까 언제나 수요 공급이잖아요. 많이 찾으면 올라가. 그래서 월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계약하거나 했을 때 가격 더 붙여서 올려서 더 하시기도 하고. 자, 근데 얘가 끝간데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월세가 어느 순간에 올라가다가 만약에 국가가
금리를 내려버려. 그러면 전세가 더 유리한데? 라고 또 판단할 때 시점이 오거든요. 그럴 때면 월세 지수는 떨어지고 전세 지수는 또 올라가고 라고.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요새 기사에서 하도 막 겁을 많이 주잖아요. 전세 맞췄을 경우에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근데 당분간 월세가 또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월세를 외국에서나 월세를 많이 쓰고 우리나라는 월세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월세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시죠. 막 주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주세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세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낸대. 그 귀찮은 짓을 그러니까 불안한 일부 사람들은 월세 띄거나 뭐 전세 문제 생기거나 할까봐 주세를 한다라고 뭐 자동이체를 해서 뭐 그냥 해결을 하면 그게 쉬울지는 모르겠는데 아유 진짜 귀찮을 것 같아요. 매주 한 번씩 그 입금하는 거, 그 다음에 받는 쪽 입장에서도 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하고서는 매주를 막 이렇게 체크해야 되잖아. 근데 하여튼 간에 상황이 바뀌면 이래서 부동산은 참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물처럼 계속 내용이 조금씩 자꾸 바뀌어요. 참 신기하게도. 자, PIR. PIR은 주택 가격을 소득으로 나눴을 때, 자, 여기 설명 부분이, 따로 없고, 지금 10월 거 자료가 아직 안 나온 상태고, 9월 자료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요 하나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똑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부동산 지인이며 아실이며 이런 거 설명을 가끔 해드릴 때 분위라는 말을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분위. 여기 보면 부동산 지인에서 빅데이터 지도에 들어가시면 여기 옆에 보면 1에서 5분위까지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을 분위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전국을 봤더니 빨간색이 5분위야. 만약에 분위를 1에서 5까지 나눴는데 숫자가 가장 높은 숫자가 비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숫자가 낮은 게 싼 거.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5분이다 생각을 하면 착각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1이 비싼 거라고, 1이 좋은 거니까. 우리는 보통 1이 좋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이 비싼 거라고 생각을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항상 1이 싼 거, 숫자도 낮잖아요. 그리고 숫자가 이제 왜냐면 분위가 5분위만 있는 게 아니고 7분위도 있고 뭐 3분위도 있고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분위라는 말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3분이다. 그러면 1에서 3까지가 있는데 3이 가장 비싼 거, 1이 싼 거, 1에서 7분이면 7이 가장 비싼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5분위가 서울, 경기, 세종, 제주가 가장 비싼 5분위, 그 다음에 가장 싼 거는 충남, 전북, 경북, 전남. 네, 이렇게 요 지역들은 가장 싸구나. 이렇게 분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좀 전에 가격도, 소득도 각각을 다 5분위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가구 연소득을 1에서 5분위로 나눴어. 그러면 가구 연소득은 1이 낮은 거니까 가구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이쪽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5분위에. 가격도, 이거는 주택 가격이 제일 싼 거는 1분위, 가장 비싼 거는 5분위.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있는 6.2라는 숫자는 뭐냐면 가장 싼 주택을
가장 돈이 없는 사람들이 샀을 때 6.2년이 걸린다.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돈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다 모아서 집 사는데 쓴다 하면 돈이 가장 없는 사람들이 가장 싼 집을 살 때까지는 6.2년이 걸려. 근데 그 집을 돈이 많은 사람들은 1년 만에 살 수 있어.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역으로 제일 끝에 있는 여기, 여기랑 여기 이 줄, 가장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비싼 집을 살려면 51년이 걸려.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비싼 집을 살 때는 8.6년이 걸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회색이 칠해져 있어. 3분의 3분의 1. 이게 평균이라는 거죠, 평균. 그냥 보통 사람이 보통 집을 살 때 한 7년 걸리는구나. 이게 전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집 살려면 17.7년이 걸린다는 거야. 네. 여기 옆에 여기는 전국, 이쪽은 서울. 여기는 서울에 있는 집 비교해 보시면요. 1분위가 서울에 있는 집 살려면 20년 걸리고 제일 싼 집인데도 1분위가 서울에 있는 제일 비싼 집 살려면 100년 걸린대. 너무 슬프다. 100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돈 계속 모으면 서울집 살 수 있어. 근데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들, 5분위인 사람들도 서울집 살려면 17년 걸린다는 거야. 되게 비싸니까. 엄청 비싸다. 그죠? 100년 너무 웃기다고. 100년. 근데 보통 사람이 보통 서울 집을 살 때는 한 17.7년 걸리는구나. 100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돼요. 8월 달에는 20.5년 걸리던 이제 기준값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서울집을 7월 달에는 17.8년 걸렸는데 17.7년 7년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또 이거를 숫자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만약에 17.7년 이내를 한 15년으로 만들어.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네, 한번 적어주세요. 지금 막 졸려 죽겠죠, 다들. 화면 안 켜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자고 있는 게 막 느껴집니다. 얘를 한 15년으로 만들고 싶어. 그렇죠. 집값이 떨어져도 줄어들고, 그죠? 내가 돈을 잘 벌어. 그래도 연이 줄어들겠죠. 이제 PIR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값을 이렇게 보면 18.4년, 19년, 이때 어땠단 얘기야? 집값이 비쌌단 얘기지. 근데 집값이 어쨌든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떨어지고 소득은 막 그대로야. 그런 상황이 되면 PIR이 낮아져. 자, PIR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PIR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PIR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집 좀 사볼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죠. 내가 내 소득으로 집을 사도 될 것 같아.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PIR이 너무 높으면 집 못 사겠다. 내 소득에 비해서 집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PIR 수치를 유심 있게 보는 거는 지금 집을 사기 좋은 시기인가 아닌가 그런 거를 또 체크를 해서 볼 수 있거든요. 비정상적으로 PIR이 높다. 그런 시기에는 집 사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PIR 있고 JPIR 있고 여기는 JPIR은 또 뭐야? 라고 들어가 보시면 주택 전세 가격 좀 전에 매매 가격 집을 매매했을 때 몇 년이 걸리는지가 나왔던 건데 세를 맞출 때도 제법 큰 돈이 항상 들어가잖아요. 그 세를 맞출 때
똑같은 상황으로 보면 가장 임금이 적은 사람이 가장 싼 집을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면 4.4년이 걸려. 근데 가장 돈 많은 사람이 가장 비싼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면 4.8년이 걸려. 그냥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집을 얻을 때는 4.6년이 걸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요. 1분위가 1분위 집을 살 때 4.4, 2분위가 2분위 집을 살 때 4.3, 이렇게 이 줄 방향으로 같이 비슷한 요율로 움직이거든요. 소득이랑 집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고 이렇게 하니까. 중간 4.6을 기준으로 4.4, 4.3, 4.6, 4.7, 4.8 이렇게 4분위 사람이 4분위 집을 살 때 4.7이 4.7년 전세가 얻을 수 있고, 여기 서울은 세를 얻을 때도 9.5년이나 걸리네. 돈 다 모아갖고 전셋집 하나 얻으려도 10년 걸린단 말이에요. 거의. 얘도 또 PIR이 언제 높았니? 라고 하고 과거값을 보면 과거에는 10.2년, 뭐 10.1년 이렇게까지도 갔었고, 이렇게 7.4년, 7.6년으로 또 가격이 움직였을 때도 있었고. 근데 또 있어. 어휴, 뭐가 이렇게 많아. PIR 있고 JPIR 있으면 됐지. 이거는 매매, 전세 있으면 됐는데, 여기는 아파트 담보대출 PIR. 이거는 실질적으로 KB에서 참 뽑을 수 있는 좋은 자료겠죠. KB는 항상 대출을 염두에 두고 이런 KB 시세라는 거를 발표를 하니까요.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구 소득이 평균 5,700만 원인 사람이 8억 2천짜리 주택을 사려고 하면 14.5년이 걸리고, 서울에서는 아까 여기서 서울에 그냥 소득별로 봤을 때는 17.7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담보대출 기준으로 해서 가구 소득을 정확하게 조금 뽑고 가격도 정확하게 뽑고 했더니 14.5년이 걸린다. 지금 그렇게 따지니까 지난 분기보다는 살짝 내려가긴 했지만 담보대출 PIR은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이구나. 과거에 대비했을 때. 집값이 많이 비싸기는 하잖아요. 아무리 떨어지긴 했어도. 그리고 경기도는 10.3년, 인천은 9.1년, 다른 곳은 아직 정보가 수집이 안 되고 수도권에 한해서 아파트 담보대출 PIR을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엔 또 점점점 자료가 늘어나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KB에서 점점 항상 KBC 계열도 마찬가지고 뭐 프로테크 사이트들 뭐 호갱노노나 걔들도 항상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고 다른 업체에서 좋은 정보가 나오면 자기들도 또 계속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점점 지역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볼 거 되게 많죠. 근데 아직 13번이야. 59번까지 해야 되는데, 50 몇 번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다 하지는 않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몇 가지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택 구매 매력 지수. 주택을 사는 게 지금 매력이 있나 없나. 지금 자, 여기 설명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14번에 new high 이렇게 써 있는데 HAI가 무슨 뜻인지 여기 아래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중위 가구.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여기 이제 봤던, 만약에 분위로 봤다면 중위 가구니까 뭐 3분위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대출 상환 가능 소득을 소득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 게 뭐 하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잘 사람들에게 이 주택을 지금 사는 시기가 매력적입니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수치로 만들고 이렇게 있는 건데요.
자, 항상 보면 주택 구매 매력 지수단 우리나라에서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정도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내 지금 현재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잘 부담할 수 있는지 없는지, 100보다 클수록 무리 없이 구매할 수 있다. 100보다 크면. 그리고 숫자가 상승하면 사람들의 주택 구매력이 는다 라고. 이렇게 여기 읽었을 때 여기 안에 수치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때는 항상 그 근처에 어딘가에 보면 설명을 대부분은 다 해줘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료를 봐봤자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읽고 내려가시면, 자, 100을 만약에 기준으로 숫자가 크면 사람들이 집 편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숫자가 적으면 집 사는데 무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걸 기억하고 이 수치 하나를 보면요, 전국은 82.7로 지금 100이 안 되잖아요. 서울은 더 낮아. 78이야. 그러니까 전국 아파트는 더 낮아. 근데 단독이나 연립을 살 때는 무리가 별로 없을 건데 아파트 사는 건 좀 무리가 있구나. 그렇지만 아파트도 과거에 이때는 수치가 100이 막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사람들이 주택 구매에 대해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시기라는 얘기죠. 이 시기는. 근데 지금은 100이 다 안 되고, 서울은 특히나 35야. 35. 서울은 단독도 사기 부담스러워. 연립만 그럭저럭 살만한 상황. 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지역은 서울 빼놓고 다른 지역들은 광역시 그래도 106, 경기도 수도권 여기는 좀 당연히 안 좋고, 여기는 많은 지역을 되게 아파트 시계열 보여주듯이 자세하게 넣어놓지는 못했지만 주택 구매 매력 지수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16번에 있는 선도 50 아파트 지수. 자, 제가 선도 50 아파트는 가끔 설명드리기는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비싼 애들 50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지수를 먼저, 얘가 KB 그냥 아파트 지수도 있는데 왜 선도 아파트 지수를 따로 뽑아갖고 보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선도 아파트 지수가 말 그대로 선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에 임장을 갔어요. 지역을 가서 임장 가서 보통 임장할 때 뭐 많이 보세요? 임장 가서 임장 루트 짜시거나 해보신 분들은, 그쵸? 보통 우리가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 가장 비싼 아파트들, 랜드마크 아파트들, 그런 애들을 보고 온단 말이에요. 거의 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격 부분이 항상 들어가 있어. 제일 비싼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내가 그 지역에 가서 비싼 아파트를 보는데 걔가 왜 비싼지 그걸 느끼기 위해서 임장을 많이 가거든요. 비싼 아파트들은 과연 무슨 이유로 비쌀까? 그 이유를 내 몸에 막 체득을 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안 가보고 지도만 보고 느껴지지가 잘 않아요. 가봐야, 내가 걸어봐야, 이래서 비싸구나. 여기는 이 집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나는 가서 아파트 그날 많이 보고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어디를 살 건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끝날 때쯤에 왜 우리 막 올림픽이라고 표현하나요? 무슨 올림픽, 연예인 올림픽 이런 말 쓰잖아요. 얘하고 있으면 어디 살 거야? A하고 B하고 만약에 있다면 내 기준으로 어디를 할 건가? 그리고 B하고 C하고 있으면 어디를 할 건가? 그래서 하루 끝난 날 마지막에 그러면 너는 어디 사고 싶니? 이런 걸 이제 임장 갔을 때 서로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나는 그래도 현대아파트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나는 개포동이야. 너무 좋아 보이고 요새 많이 이제 여태까지 개포동이 저평가돼 있다가 가격이 좋아지고 있는 중이니까 개포동 갈 거야. 아니야 나는 학군 좋으니까 레미안 대치팰리스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날 이제 끝나면서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대장 아파트를 알아내려고 거기 어떤 분위기인지 알아내려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선도 아파트 50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장들이 지금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지수가 지금 보면 90.1로 전체 제일 첫 번째에 이 기간 비교에 있었던 지금 아파트 94.8보다 선도 아파트 지수가 더 낮네. 근데 얘가 먼저 어느 순간에 또 움직임을 시작하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수치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선도 아파트 지수도 보고요. 그리고 자, 매수 우위 지수. 아까 우리 이제 2월달 자료를 보긴 했지만 얘는 한 달치를 묶어서 우위 지수를 봤더니 계속 103.4까지 갔던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114.8까지 갔다가 매수 우위 지수가 쭉 빠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17.3까지 갔던 게 그래도 2달 연속 살짝 수치가 바뀌었고, 이렇게 해서 매수 우위 지수들 보시면 되고요. 다 하지는 않고 몇 개만 더 볼게요. 전세 수급, 네, 거래 지수. 자, 전세 수급 동향. 이것도 뭐 유관 자료에서 중간중간에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전세 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이 부족하다. 근데 지금은 수치들이 다 100은 뭐커녕 되게 낮잖아요. 전세 수급 동향이 다 공급이 과하다. 그리고 전세 거래 동향도 있고, 또 뭐 보지? 이게 또 탭이 엄청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아까처럼 단독 따로 연립 따로 막 이렇게 아파트 따로 이렇게 묶기 때문에 엄청 많아 보이긴 하는데 안 봐도 될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전세 평균. 네, 여기는 판단이율. 네. 대략 혼자서 보실 때, 요 월간 시계열 자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간 시계열도 자료가 하나가 아니고, 우리 주간 시계열 볼 때도 통계표 따로, 보도자료 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시계열 자료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월간에서도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간 보도자료를 계속 봐왔으니까 쟤를 보는 걸로 해서 월간 자료를 이렇게 한 달 한 달 단위로 주간 자료가 크게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은 되니까 쭉 혼자서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주택 가격 동향 자료가 있는데
월간 보고서 통계표라고 해서 얘는 이제 PDF로 만들어서 보여주는데요. 페이지 수가 되게 많이 있어요. 20페이지까지 다양하게 자료가 들어가 있어서 얘는 한번 나 부동산 공부 제대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출력을 한번 하셔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또 분석하는 실력이 많이 이렇게 드실 수 있거든요. 요새는 여기 보시면 첫 번째에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전월세 하락 전월 대비 보면 원래는 이게 빨간색이 좀 섞여 있고 상승 지역 있고 하락 지역 있고 보합 지역 있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다 1월 달이 싹 다 하락만 하고 있어가지고 자료 보긴 참 편하네요. 볼 게 없어요.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가 이렇게 여태까지 계속 잘 상승을 하다가 현재 우리가 이런 시기들을 맞고 있고 가격 증감률도 떨어지고 있고 전월 대비 지금 주요 하락을 많이 한 지역 한 달 대비했을 때 노원구, 성동구, 뭐 강동구, 강남구 이런 지역들이 했다고 한 달치 자료를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전월 대비 어떻게 지금 움직임이 있었는지 상승 지역은 아까 보시다시피 논산 하나만 플러스 성향이 살짝 있었고 나머지는 지금 주요 다들 이렇게 하락 지역들 체크를 해주고 있고 네, 좀 전에 한 거를 또 전세로 한 번 더 이렇게 보여주고 얘는 첫 번째 이 월간 자료가 잘 읽혔으면 그 다음에는 얘는 그거를 편하게 글과 그래프로 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해준 거라 가지고 쭉 출력을 해서 보시든지 아니면 PDF 파일 상태니까 쟤를 그대로 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단톡방에 월간 자료 3개를 올려주셨으니까 얘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혼자서 또 같이 보는 연습을 했으니까 혼자서도 한번 쭉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월간 자료 보는 거를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 주에는 또 주간 자료 보고 또 하나씩 지역 분석 같이 하면서 상황을 알려드리고 봐서 중간중간에 부동산들 상황을 또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이제 실시간 정보 같은 게 더 올라오는 거 있거나 하면 그런 것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일요일 날 피곤한데 새벽에 이렇게 같이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원래 오늘 저기 뭐더라? 제가 지금 100명짜리 인원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늘리려고 그랬는데 안 늘려도 될 뻔했네요. 다행히. 지금 75분 정도 들어오셨고 네, 우리 캡처 한번 피곤해도 한번 하고 하면 이렇게 올릴게요. 네. 아솜님은 귀엽게 하고 계시네요. 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뒤에 계신 분들도 캡처 좀 할게요. 페이지를 3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이름만 쭉쭉 나오시게.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 읽을 거 하나 같이 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번 주 금주 거 제가 금토린 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금토린 선생님이라고 우리 이제 다꿈스쿨에 부동산 유명하신 선생님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주간 시계열 자료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올려주시는데요. 한동안 조금 작업 안 해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해주신다고 해서 또 잘 하시는 분이 시계열 자료를 진짜 오랫동안 정리를 하셨던 분이 주간 동향을 올려주신 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전에 이거는 주간 자료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먼저 봤던 거. 자,
금주도 전국에서 상승하는 도시가 없다. 하락률은 금주 생각보다 높고 수도권, 서부권의 하락률이 매우 높다. 이쪽 수도권, 서부권 쪽. 자, 1년 동안 입주 물량이 서부권에 매우 많다. 단기간에 급등한 가격 및 유동성의 회수.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됐는데 걔를 다시 다 회수를 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전세에 상승하는 곳 없고 지금 수도권 서부권과 용인 처인구에 지금 하락이 매섭다. 강남구의 전세가 하락이 눈에 띈다고 하셨고요. 여기 지금 우리 이제 강남구 보면 재건축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에 역대급으로 많아. 강남에 지금.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3,500세대.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많이 조정받은 상급지를 중심으로 초급매의 거래량이 터지고는 있다. 그렇지만 초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없던 때에 비하면 거래량이 상급지를 중심으로지만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모습. 상급지들 급매가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살아나 천정을 열어줘야 위가 지금 막혀 있잖아요. 얘가 열려야 일반적인 상승의 모습으로 돌아서게 된다. 모두 다 지금 한겨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한겨울인 모습이고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지 중심으로 거래량이 터지고는 있고 송파, 강동, 양천구, 영통, 팔달, 그리고 동탄, 송도 같은 곳들이 지금 그런 상태. 그렇지만 지금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의 움직임으로 아직은 한정적인 수요. 폭풍은 벗어났지만 봄을 논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라고 하셨고요. 자,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주던 카드가 이제 대출을 열어준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 전국 많이 오른 만큼 지금 큰 폭의 하락을 지속하고 있고 대구와 대전은 앞으로도 많은 입주 물량이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이렇게 큰 공급일 때 가격이 많이 조정받은 다음에는 향후에 큰 기회가 온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계속 이런 지역을 그래서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시장은 도시별로 순환을 해야지 재미가 있다. 이런 지역들도 초급매, 내 집 마련은 지금도 유효하다. 광주는 향후 입주 물량 안정적인데 가격이 현재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확률이 높고 네. 여기 지금 요 블로그 부분도 링크 단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쭉 또 다시 혼자서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네.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요일 날 나머지 조금 푹 쉬시고 조금 더 주무시고 네, 행복한 일요일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종료할게요.